죽기 전 꼭 읽어야 할 책도 서유 양 노트.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1920년대 재즈 시대의 화려한 파티 뒤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찬란하고도 공허한 얼굴을 그린 소설. 왜 지금 위대한 개츠비인가? 위대한 개츠비는 1925년 F. 스콧 피츠제럴드가 발표한 장편 소설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물질적 풍요가 폭발한 미국 재즈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가난한 청년 개츠비가 막대한 부를 쌓아 옛사랑 데이지를 되찾으려 하지만 그 꿈이 처음부터 허상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는 이야기다. 미국 문학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다룬 가장 상징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이 소설은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부로 저작권이 만료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다. 발표된 지 9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저작권과 무관하게 이 책은 발표 이후 100년 가까이 20세기 최고의 미국 소설을 꼽는 각종 목록에서 빠짐없이 상위권을 지켜왔고 오늘날에도 죽기 전 읽어야 할 책 리스트의 단골 손님이다. 저자 피츠제럴드의 삶 자체가 소설과 묘하게 겹친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지만 화려한 사교계에 매료되었고 상류층 여성 젤다와 결혼하기 위해 성공을 갈망했다. 두 사람은 이후 재즈 시대를 상징하는 화려하고도 파괴적인 삶을 살았다. 개츠비가 데이지를 위해 쌓아올린 부와 파티들처럼 피츠제럴드 역시 사랑과 성공을 동일시하며 평생을 살았다. 저자 소개. F. 스콧 피츠제럴드. 미국 미네소타주 출생. 프린스턴 대학교에 재학 중 문학에 몰두했으며 첫 소설 낙원의 2편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재즈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아내 젤다와 함께 파리와 뉴욕을 오가며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알코올 중독과 재정난에 시달리듯 1940년 44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위대한 개츠비는 사후에야 미국 문학의 정전으로 재평가받았다. 웨스트 에그의 파티 그리고 초록 불빛. 미네소타 출신 청년 닉 캐러웨이는 채권업을 배우러 1922년 여름 뉴욕 롱아일랜드의 웨스트 에그로 이사한다. 이곳은 벼락부자들이 모여 사는 신흥 부촌으로 닉의 옆집에는 매주 토요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여는 정체불명의 부호 개츠비가 산다. 닉은 이스트 에그에 사는 사촌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톰을 방문했다가 톰에게 정부 머틀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닉은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받고 그곳에서 마침내 개츠비 본인과 마주한다. 젊고 세련된 그는 모두를 친구라 부르며 사람들을 매료시키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훗날 닉은 개츠비가 1917년 루이빌에서 데이지를 사랑했고 지금도 그녀 집 선착장 끝에서 반짝이는 초록 불빛을 매일 밤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화려한 저택과 파티는 전부 데이지의 시선을 끌기 위한 무대였던 것이다. 개츠비의 부탁으로 닉은 자신의 집에서 데이지와 개츠비의 재회 자리를 마련한다. 어색했던 첫 순간이 지나자 둘 사이의 옛 감정이 되살아나고 두 사람은 다시 미래를 시작한다. 개츠비에게는 5년간 쌓아온 꿈이 마침내 손에 잡힐 듯 보이는 순간이었다. 초록 불빛은 데이지 그 자체이자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개츠비의 꿈을 상징한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이 불빛은 개인의 사랑을 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만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아메리칸 드림 전체의 은유로 확장된다. 파국으로 치닫는 여름. 톰은 점점 아내와 개츠비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외도 중이면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격분한 그는 일행을 뉴욕의 한 호텔로 몰아넣고 개츠비와 정면으로 부딪힌다. 톰은 개츠비의 재산이 밀주밀매 같은 불법 사업에서 나왔다고 폭로하고 데이지는 결국 자신의 뿌리가 톰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돌아오는 길 개츠비의 차가 째의 계곡을 지나던 중 톰의 정부 머트를 치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실 그 순간 운전대를 잡고 있던 것은 데이지였지만 개츠비는 모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다. 다음날 톰은 머틀의 남편 조지에게 개츠비가 운전자였다고 알려주고 아내를 잃고 절망한 조지는 개츠비의 저택 수영장에서 그를 총으로 쏘아 죽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파티의 주인이었음에도 개츠비의 장례식에는 거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닉은 이 초라한 결말 앞에서 개츠비를 둘러싼 사람들의 위선과 부유층의 도덕적 공허함에 환멸을 느끼고 결국 중서부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피츠제럴드가 그린 상징들.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 맨손으로 불을 일군 개츠비는 언뜻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사례처럼 보이지만 그의 부는 오직 한 여성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소설은 노력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결국 돈과 계급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다.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 같은 부자여도 신흥 부자 웨스트 에그와 전통 명문가 이스트 에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이 있다. 개츠비가 아무리 화려한 파티를 열어도 결코 이스트 에그의 세계에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 계곡과 TJ. 에클버그의 눈. 웨스트 에그와 뉴욕 사이에 놓인 잿빛 산업 패키지제의 계곡과 그 위에 걸린 낡은 광고판 속 거대한 눈은 화려한 파티들 이면에 존재하는 빈곤과 도덕적 황폐함을 응시하는 상징으로 읽힌다. 과거로 떠밀려가는 배.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인간이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손을 뻗지만 결국 과거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야기한다. 개츠비의 꿈이 이미 지나가 버린 1917년의 데이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것. 위대한 개츠비가 100년 가까이 읽히는 이유는 이 소설이 그린 풍경이 시대만 바뀌었을 뿐 지금도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SNS에 전시되는 화려한 삶, 성공을 사랑과 인정으로 착각하는 마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 개츠비의 파티는 오늘날의 과시적 소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닉은 소설 말미에서 개츠비를 그가 만난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부와 방식은 잘못됐을지언정 하나의 꿈을 향해 그토록 순수하게 나아간 열정만큼은 진짜였기 때문이다. 피츠제럴드는 이 소설을 통해 꿈을 좇는 일 자체를 비웃지 않는다. 다만 그 꿈이 사람이 아니라 돈과 과시로 향할 때 무엇이 부서지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줄 뿐이다. 책을 덮을 때 남는 질문은 이렇다. 나는 무엇을 그토록 불빛으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불빛을 좇는 동안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00년 전 뉴욕의 여름이 던진 이 질문은 화면 속 남의 삶을 좇기 쉬운 오늘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개츠비는 그토록 불빛을 믿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앞에서 멀어져가는 그 황홀한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가면서도. F. 스콧 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